네, 여러분. 구주차 강의안 펴셨나요? 네. 예, 구주차 강의안, 네. 네, 벌써, 네, 5월 12일이네요. 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시간이 가는 거 보면 아쉽네요. 네. 네. 청춘이 가는 것 같아 아쉽고, 네, 저도 여러분 같은 나이대가 있었고, 여러분처럼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꿈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맞는 게 뭘까라는 고민들이 좀 많이 길어졌던 것 같고, 뭐 대학 졸업 후에도 이것저것 하다가 네, 늦게 이제 나는 이런 걸 정말 내가 원하는구나, 막 이걸 알고 제가 이제 이 길로 들어섰는데, 여러분들은 뭐 저와 같은 이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늦게 간다 해서 꼭 뭐죠?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대기만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네, 일단은 본인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면 저처럼 네, 갔다가 돌아오는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도 갔다가 돌아왔다 해서 네, 나쁜 건 아니고, 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죠, 여러분. 어찌됐든 인생은 본인이 정말로 행복한 길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가나 늦게 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흔히 말하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방향이 중요하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제 뭐 생각이 나네요. 네. 구주차 한국어 강의안 다 펴셨죠, 여러분? 자, 좀 전까지는, 저희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고 좀 전까지는 이제 어떤 헌법의, 네, 어떤 이제 총론적인 부분, 네, 헌법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번 주부터는, 2차 시부터는, 한국 헌법의 기본 구조, 기본 원리, 말 그대로, 우리 과목이 헌법과 민주주의인데, 이 헌법의 민주주의 원리가 어떻게 녹아들어져 있는지, 그렇죠? 헌법에 어떻게 민주주의가 반영되어 있고, 작동을 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먼저 한국 헌법의 기본 구조와 기본 원리를 보시면, 한국 헌법전의 기본 구조. 우리 한국 헌법전은 총 어떻게 되어 있죠? 한국 헌법 전문. 그래서 제일 먼저 헌법 전문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헌법 본문, 즉 1조부터 130조까지 나와 있고, 그 뒤에 이제 부칙 6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한번 헌법을 쭉 보시면 제일 앞에 헌법 전문이 나와 있죠, 여러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헌법 본문이고요. 그다음에 헌법 본문은 1조부터 제 130조까지, 장으로 따지면 제1장 총괄부터 제10장 헌법 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부칙 6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을 보시면, 법적 효력 내지 재판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내용인데, 헌법 전문이 어떤 헌법적 분쟁이나 또는 헌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뭐죠? 어떤 재판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느냐? 그렇죠. 만약에 위헌 법률 심판을 한다. 어떤 법률이 위헌 같다, 헌법이 위반되는 것 같다 했을 때, 과연 이 헌법 전문도 그 위헌 법률 심판에 있어서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냐 했을 때, 우리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헌법 전문도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법적 효력 내지 재판 규범, 즉 재판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헌법적 분쟁 또는 헌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으로서의 뭐죠? 원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즉 재판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해서 이 헌법 전문에 뭐죠?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전문도 당연히 그 재판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전문은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떤 헌법의 어떤 이념 또는 뭐 어떤 기본 원리, 그 다음에 헌법의 뭐죠? 개정 권력, 헌법 개정 권력이 누군지, 네, 그런 게 나와 있죠. 헌법의 기본 원리라든지 어떤 헌법의 이념들,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바로 헌법 전문인 거죠. 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어떻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뭐 어떤 시험을 보실 분들은 이 헌법 전문에서도 시험이 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네, 다음은 헌법 전문에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네.
음, 사실은 헌법 본문에 나와 있는 게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기를 많이 내죠. 헷갈리게 이렇게 많이 하죠, 여러분. 여튼 우리 한국 헌법전의 기본 구조를 보시면 제일 먼저 헌법 전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헌법 전문의 내용은 자, 헌법의 어떤 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정 권력자로서의 어떤 국민, 그다음에 제정 및 개정 경과의 헌법, 그렇죠, 여러분. 그다음에 헌법의 역사, 그다음에 역사와 전통 나오고요. 그다음에 3.1운동,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자 4.19 민주 이념의 계승, 자 헌법 이념과 과제 등이 자 헌법 전문의 주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 전문의 내용을 뭐죠? 헌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문제나 분쟁을 해결할 때 당연히 재판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나 여러분? 자, 헌법본문은 제1장 총강부터 제10장 헌법 개정까지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뭐죠? 헌법 1조부터 130개, 130조까지 들어있죠, 여러분. 제1장, 즉 제1조부터 9조까지는 헌법 총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10조부터 39조까지는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헌법 제40조부터 127조까지는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헌법 제128조부터 130조까지는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헌법은 총 130개 조항, 자, 장으로 따지면 제1장부터 제10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자, 헌법 본문 우리나라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헌법이 제9차 개정 헌법이죠, 여러분. 1987년에 아홉 번째로 개정이 됐죠, 여러분. 아, 그리고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칙은 뭐냐면 헌법의 어떤 시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의 중요 기관들의 구성과 임기 개시일 그렇죠, 여러분. 자, 공무원 등의 임명, 임기에 관한 경과 규정, 그다음에 법령 및 죄악의 효력에 관한 경과 규정, 그다음 국가기관 권한에 관한 경과 규정. 여러분 경과 규정이 뭐죠, 여러분? 어떤 법률을 제정을 하고 나서 뭐예요? 음, 경과 규정을 들은 이유는 국민에게 이러한 법들이 제정됐다고 알리는 거죠. 알려주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어떤 법률과 법령, 기존에 있던 어떤 법령과의 어떤 충돌의 문제들을 부드럽게 해결하고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과 규정을 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 이 헌법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을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헌법이 1987년에 저기 개정이 되고 자 시행이 될 때 그 뭐죠?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법률과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법령과의 뭐 충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임명, 임기에 관한 규정 정도가 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법령이라는 죄악의 효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 국가기관 권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들을 부칙에다가 넣는 거죠. 약간 어떤 행정적인 측면들인 거죠, 여러분. 네, 이 지금 9차 개정 헌법이 우리 대한민국에 잘 적용되고 잘 정착되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법률들과 최소한의 마찰을 줄이고 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경과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국의 헌법의 기본 원리 제일 먼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건 자, 국민주권주의죠, 여러분. 자, 우리 헌법 제1조 2항.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자, 국민에게 있고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헌법 제1조 2항에서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헌법 제1조 2항 보시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한 것도 어떤 군주제를 부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화국이라는 점 그렇죠. 그다음에 따라서 군주나 귀족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국민 주권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국민 주권주의는 당연히 국민에게 자, 주권이 있다. 자, 우리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라고 하면 주권이 뭐죠, 여러분? 주인된 권리인 거죠. 주인된 권리. 자,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이 주인된 권리는 자, 이 국민에게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네. 자, 네. 급한 잠깐 연락이 와가지고요. 네.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자, 처음에 우리 헌법은 어떠한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국민 주권주의다. 즉, 국민 주권 원리인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한 것은, 자,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한 것은 군주제를 부정한다, 이런 거죠. 이왜 군주제를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군주국이라는 게 없죠. 군주국. 자, 군주국. 네, 군주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군주 한 명이 주권을 갖는 거고, 자, 여기서 말하는 민주, 그다음에 공화국, 이 공화라는 의미에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공동체. 네, 공동체. 이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의 어떤 공익, 공동체의 이익, 즉 공동체로서의 어떤 잘 살아보자, 이런 거죠. 즉, 공동체가 그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공화라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기본 단위가 공동체적 공화는.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가 주권을 가진 국가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공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뭐죠? 주권이 어떤 한 사람 또는 어떤 한 기관에 맡겨져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공화국이라는 의미는 뭐죠? 공동체에게 주권이 맡겨져 있다. 자, 다 같이 잘 살자, 공동체가 잘 살자, 자,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따라서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한 것은 당연히 공동체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주제를 당연히 부정하는 거죠. 군주제를 부정하는 공화국이라는 점, 이런 거죠. 따라서 어떤 군주나 귀족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자, 우리 한국의 기본 원리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 한국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 원리가 우리 한국 헌법 저변에 흐르고 있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즉, 헌법의 뭐죠? 존재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거고, 당연히 뭐죠? 주권, 자, 이 주권은 시원성을 갖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네,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나요? 네, 주권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거죠, 여러분. 시원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주권을 가진 자가 당연히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국가는 뭐죠? 한 국가에서 최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니까. 그래서 헌법 제정권자가 국민이고, 당연히 헌법을 제정하는 이 국민은 당연히 뭐죠? 자기의 기본권들을 헌법에 규정을 해놓고, 당연히 그 기본권들이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히 헌법 제정 권력자인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논리적 수순이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밑에 보면 기본권 보장주의라고 있습니다. 자, 헌법의 전국적인 존재 목적은 기본권 보장인 거죠, 여러분. 자, 헌법의 제정권자가 당연히 국민이고, 그렇죠. 그 국민이 당연히 헌법에 본인들의 기본권 보장을 해놓는데 당연히 최대한으로 보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이 전국적인 존재 목적은 다 기본권 보장이다. 이 기본권 보장의 원리가 당연히 우리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로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헌법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그 주권자에 의해서 헌법 제정권자가 우리 또 국민이고 하니까, 이 국민이 당연히 자기가 가진 그 기본권을 당연히 뭐죠? 최대로 보장하도록 헌법에 명시를 해놓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존재 목적은, 즉 전국적인 존재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하는 거다. 헌법의 존재 목적은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헌법 제10조를 보시면, 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그렇죠. 이 기본적 인권이 뭐죠? 이 기본권이라는 거죠. 네,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즉, 기본권 보장주의를 헌법 제10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언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즉, 기본권 보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자, 만약에 우리 헌법에서 제10조부터 39조까지 기본권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헌법에서 제10조부터 39조까지 기본권 보장을 쭉 빼더라도, 조항을 빼버리더라도, 우리가 뭐죠?
뭐예요?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네, 한국 헌법, 즉 우리 헌법에 흐르는 그 기본 원리가 일단은 국민주권주의가 흐르고 있죠. 즉 뭐냐면 이미 헌법에 그 사항이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어떤 헌법에서 흐르고 있는 기본 원리에 의해서 그 국민주권주의 원리, 자 이런 그다음에 헌법의 전제의 목적인 기본권 보장주의, 자 이런 원리들로 인해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0조부터 39조까지 기본권 조항들 일일이 예시로 써놓은 것들은 어떤 이유예요? 다시 한번 뭐죠? 이거를 확인하고 이 기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헌법에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선언하는 효력이 있다. 즉 확인적, 선언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거죠, 여러분. 즉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 조항인 제10조부터 39조를 삭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기본권을 보장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헌법에 흐르고 있는 다른 헌법의 지도 이념이라든지 지도 원리에서 우리의 기본권은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10조부터 39조까지 우리의 기본권이 어떤 건지를 쭉 써놓은 것은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하고 선언하는 효력이다. 이런 거죠. 즉 확인적, 선언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고 이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우리가 기본권을 보장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사회복지주의. 자,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사회복지주의가 있는데, 자, 사회복지주의는 뭐냐면, 현대 헌법은 복지주의를 지향하는 거죠. 자, 우리 헌법 제34조가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명시하여 복지주의 원리를 헌법의 중요한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자, 이거죠. 자, 이 복지주의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재헌 헌법부터 1948년 재헌 헌법부터 이 사회복지주의는 우리 헌법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 1948년 재헌헌법 제정하기 30년 전에 1919년인 거죠. 29년 전이네요. 네. 29년 전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게 제정되는데 그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헌법에 이 사회복지주의를 명시를 한 게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최초로 1919년에 이 사회복지주의라는 개념이 들어갔냐? 이렇게 알아보면 자, 헌법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른 헌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절대 군주가 다스리던 시대였죠, 여러분. 절대 군주가 다스리던 시대에서 어떤 절대 군주가 다스리는 시대의 헌법을 우리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는 단지 헌법에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밖에 없었죠. 그리고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네, 군주가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네. 어떻게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국민은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 주권을 가진 군주가 이 국민들의 어떤 재산과 자유를 엄청나게 억압했죠. 그러면서 이제 18세기 말에 뭐가 터졌어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면서 고유한 의미 헌법에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권이 헌법에 명시가 됐고 그다음 재산권이 헌법에 명시됐죠. 이 재산권은 절대적 재산권, 즉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재산에 대해서 터치를 할 수 없는 이 절대적 재산권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명시가 된 거죠. 자유권적 기본권과 함께.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그 고유한 의미 헌법, 즉 절대왕정 시대에서의 헌법은 즉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만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는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가지는 자유와 재산을 군주 마음대로 유리는 했죠. 그래서 프랑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즉 이후 즉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헌법에는 개인의 어떤 국민의 어떤 기본권적 즉 기본권 중에서도 자유권적 기본권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 즉 절대적 재산권 하도 군주가 유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이 자유권적 기본권과 이 재산권의 절대적 소유자 외에는 아무도 터치를 못하게 되는 절대적 재산권으로 어떤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재산권을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19세기로 넘어오면서 빈익빈 비익빈 현상이 심한 거죠, 여러분. 이 절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자, 어떤 공공복리 적합 의무도 없었고 어떤 신의 성실에 따라서 어떤 재산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그 권리의 한계도 없었기 때문에 자, 이런 절대적 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장사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생기고 사업에 좀 이렇게 소질이 없는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모으지 못하게 되는 어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19세기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제 심화가 되면서 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나누고 급기야는 아사하는 사람, 동사하는 사람, 집이 없어서 죽는 사람, 밥을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자,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 생각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20세기 초에 19세기 그 중후반부터 이제 어떤 이 복지라는 개념들이 이제 쌓기 시작했죠. 국가의 전제 목적이 뭐냐? 국가의 전제 목적은 최소한 국가 안에서 사는 국민들이 자,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를 보장하는 건데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자, 그때까지는 근대 입헌주의 때는 국가가 개인의 어떤 경제 생활에 대해서 최소한의 개입을 했다면 자, 근대 입헌주의에서 이제 현대 복지주의 헌법 즉 20세기 초를 지나서 중반 넘어오면서부터 현대 복지주의 헌법으로 어떤 헌법의 성격이 바뀌면서 국가가 개인의 사경제 질서에 조금 더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개입을 안 하고 가만 놔두니까 자, 국가의 어떤 전제 목적인 어떤 국민의 안전과 평화가 계속해서 깨지는 거죠,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국가가 최소한의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어떤 개인의 사경제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뭐죠? 복지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밥은 세끼 먹고, 자, 겨울에 잠은 따뜻한 방에서 자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개념들이 싹 트면서 네, 복지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고 이 복지라는 개념이 최초로 들어온 헌법이 자,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고 그 다음에 이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에 이 사회복지주의를 처음부터 네, 반영을 헌법에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 뭐죠? 기본 원리가 지금까지 현재 계속되고 있는 거죠. 즉 그래서 이 사회복지주의는 제헌 헌법 때부터 있었다. 자,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현대 헌법은 복지주의를 지향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헌법을 현대 복지주의 헌법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헌법 제34조도 자, 국가의 어떤 사회보장이라든지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명시하여 어떤 복지주의 원리가 헌법의 중요한 기본 원리임을 명시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 자, 국민대표주의, 대의제죠, 대의제. 네, 대의민주주의죠, 여러분. 국민대표주의와, 자, 권력분립주의. 자, 평상적으로 국가의 활동이 국민이 선출한 국민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죠? 대의제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 주권의 행사를 대신하게 하는, 자, 국민대표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자, 헌법의 존재 목적인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을 하려면 권력이 집중돼야 될까요? 아니면 국가 권력이 분립이 돼야 될까요? 당연히 국가 권력이 분립이 되고 그 분립된 권력이 서로 상호 견제, 네, 균형을 이루어야 당연히 우리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자, 국가 권력들을 여러 국가기관에 분속되어 행사하도록 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원리가 바로 네, 권력 분립주의.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인 거죠. 네, 입법, 행정, 사법. 그래서 입법은 자, 우리 헌법의 제40조의 국회, 그다음에 행정은 제66조의 정부, 대통령에게, 그 다음에 헌법 제101조와 111조의 자, 사법권은 법원에,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자, 이렇게 분속되어 행사하도록 헌법에 명시를 했고, 자, 이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어떤 권력 분립주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즉, 이 국민 대표주의, 즉 대의민주주의죠. 이 대의제와 권력 분립주의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로 현재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한국의 기본 원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헌법, 즉 현대 복지주의 헌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국 헌법뿐만 아니고 현대 복지주의 헌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기본 원리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 첫 번째로 국민주권주의,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본권 보장주의, 세 번째로 사회복지주의, 네 번째로 자, 국민대표주의와 권력분립주의를 원리를 바탕으로 헌법이 제정이 되고 작동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시면
이건 헌법의 어떤 권력분립주의 원칙에서 나오는 어떤 기능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어떤 사회복지주의 원리에서 나오는 원리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뭐 다음 중 뭐 헌법상 기본 원리가 서로 다른 하나는 이런 거죠. 다른 하나는 뭐 이렇게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네, 판례를 몇 개 쭉 적어놓고 다음 중 한국의 기본 원리를 뭐 이렇게 뭐 보기로 준 판례이다. 이 중에서 다른 하나는 뭐 이렇게 해주겠죠. 그래서 뭐 5개 주고 4개는 사회복지 원리와 관련된 건데 하나는 뭐 권력분립주의와 관련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 그럴 수 있고요. 네, 교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양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평화통일주의. 자, 우리 헌법 전문에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자, 헌법 전문에 나와 있어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자,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라고 해서 통일을 어떤 국가 사명으로 하고 통일의 방법을 평화적인 것으로 하도록 규정한 이 평화통일주의가 지금 우리 한국 헌법의 어떤 기본 원리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6번째로 문화국가주의. 자, 헌법 제9조는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 정달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문화국가주의를 지향하고 이를 헌법의 한 원리로 실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7번째로 자, 사회경제주의, 사회적 경제주의 이거죠. 자, 우리 헌법 경제질서는 우리 헌법 제 119조에 나와 있는데, 자, 이 119조 제1항에서 어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여, 자, 어디까지나 뭐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헌법 제 119조 제1항에서. 그래서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경제, 즉 자유주의 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나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자, 119조 제1항에서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즉 개인과 기업의, 그렇죠, 개인과 기업의, 자, 그래서 어떤 자유, 창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제2항에서는 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뭐죠?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다음에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자,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그렇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자, 우리 헌법은 자, 개인과 기업의 뭐죠?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자, 경제에 관해서 규제와 조정도 할 수 있는데 뭐예요?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자,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그다음에 국민 경제의 성장, 그다음에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는 또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서, 자, 우리는 사회적 경제주의를 지향을 하고 있다. 즉 사회적 경제주의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 여러분? 네,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경제를 원리로 원칙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 자, 어떤 경제력의 남용 방지라든지, 그다음에 적정한 소득의 분배라든지, 어떤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이런 목적으로 인해서 국가가 경제에 관한 어떤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 경제적으로는 자, 사회적 경제주의 원리를 채택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8번째로, 자, 지방자치, 지방분권주의. 자, 117조와 118조에 이제 지방자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헌법 제 117조는 지방자치단체, 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자,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자, 어떤 지방분권주의나 지방자치권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헌법 제 117조, 자, 에 나와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도 처리하고 재산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어떤 지방 집권주의나 지방 자치권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제 117조, 118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자, 국제평화주의가 우리 헌법의 기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자,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 인류 공영을 이바지함으로써 규정을 하고 있고 자, 또한 우리 헌법 제5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제평화주의를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에서는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만을 부인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해서 뭐 보기 뭐 그렇게 틀린 보기가 뭐 나오는 걸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자, 여튼 우리 헌법은 기본 원리로서 국제평화주의 즉 전문에도 항구적인 세계평화, 인류 공영 이바지라는 표현도 있고 자, 헌법 제5조 1항에도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어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해서 자, 국제평화주의를 우리 한국 헌법의 기본 논리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9가지 그렇죠. 이 9가지 자, 국민주권 원리, 그다음에 기본권 보장주의, 사회복지주의, 그다음에 국민대표주의와 권력분립주의, 그다음에 평화통일주의, 문화국가주의, 사회적 경제주의, 그다음에 지방자치, 지방분권주의, 마지막으로 국제적 평화주의, 국제평화주의 이 9가지를 우리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을 하고 있고 자, 이런 원리들은 뭐죠? 우리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는 당연히 기본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고 자, 우리 헌법의 어떤 지도 이념인 거죠. 지도 이념. 그렇죠. 지도 이념. 한국의 어떤 기본 원리인 거죠, 여러분. 자, 어떤 법률이 이 우리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 우리 어떤 법률을 이제 국회에서 제정을 하는데 그 법률이 헌법의 이 기본 원리에 어긋나면 당연히 그거는 뭐죠? 위헌법률 심판을 받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상 기본 원리는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 헌법이 굴러가는, 헌법이 작동하는 원리인 거죠. 네, 톱니바퀴인 거죠. 톱니바퀴. 헌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본 원리들이 법에 깔려 있고 그냥 헌법의 모든 조항들은 이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의 기본 원리는 어떤 헌법의 지도 이념과도 같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벌써 시간이 32분이 됐네요, 여러분. 네. 자, 한국 헌법의 기본 질서와 기본 제도. 네. 네, 다 알까요, 여러분? 다 얼마 안 되네요. 네. 네. 이거는 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 하고요. 저희가 6월 셋째 주까지가 그쵸. 6월 셋째 주까지가 6월 셋째 주가 기말고사나요? 그러네. 6월 셋째 주가 기말고사인 것 같네요, 여러분. 그쵸. 6월 15일이 기말고사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몇 번 남았죠? 몇 번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자, 셋, 넷이 나왔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고 기말고사 대체 과제는 제가 좀 빨리 낼 예정입니다. 자, 제가 다음 주나 늦어도 다다음 주 초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빨리 내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만약에 혹시나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네, 바람인 거죠. 코로나 사정이 좋아지고 하다 보면 혹시 대면 시험을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어떤 사정을 보아하니 그런 일은 네, 일어나지 않을 확률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요. 일단 기말 대체 과제는 조금 더 빨리 내서 여러분들이 6월 달에 보는 다른 과목들의 어떤 그 시험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성적은 여러분 출석을 잘하고 제가 내일 하는 이제 대처 과제 있죠. 중간 그다음에 기말고사 대처 과제를 잘 내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제가 원하는 그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점수를 제가 드리려고 하니까 네. 어떤 성적에 대해서는 크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자, 지금 오늘 한국 헌법의 기본 구조, 그다음에 기본 원리, 그다음에 한국 헌법의 기본 구조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번 차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헌법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즉 헌법 제 전문부터
이제 헌법 제9칙 제6조까지 한번 정독을 해보시는 거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헌법 정독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여러분, 1시간이면 부족하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시는 학생분들은 헌법 제 전문부터 제일 뒤에 있는 부칙 6개 조까지 쭉 정독을 하시고 보시면, 아, 우리 한국 헌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네,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네,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네, 한 주간 몸 건강히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